첫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CC는 손호 원정에서 연승에 성공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이승현이 두 경기 연속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며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고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한 이호연의 분전도 인상적이었다. 버튼을 보내고 영입한 라렌은 첫 경기부터 21점을 기록하며 전창진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삼성은 KT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코번과 데릭슨이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해먼즈가 빠진 KT의 빅맨진을 압도했고 최성모와 구탕이 나란히 3점 3개씩으로 외인 선수들을 지원했다. 외인 빅맨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베테랑 이정현의 경기 운영도 좋았기에 본격적인 6위 추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승리를 본다. KCC가 손호 원정에서 연승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허웅과 최준용, 정창영 없이 경기에 나서야 한다. 라렌과 윌리엄스 상대로도 파워 넘치는 골밑 플레이를 해줄 코번의 존재감이 확실하고 최성모와 이정현이 외곽 대결에서 앞설 삼성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KCC는 이승현과 이호연 등 베테랑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전준범과 김동현 등으로는 삼성의 상승세를 저지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경기 KT 손익붐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지난 토요일 홈경기에서 삼성에 완패했다. 전반 한 점차 승부를 이어나간 경기였는데 3쿼터에 9득점의 졸전에 그치며 모멘텀을 내주고 말았다. 박준영이 16.6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허운이 어시스트 8개와 4스틸 등을 기록했지만 외인 대결에서 밀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로메로가 18분 동안 15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긴 했지만 부상으로 빠진 해먼즈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LG는 토요일 원정 경기에서 정관장에 신승했다. 버튼이 가세한 정관장의 빠른 농구에 고전하긴 했지만 4쿼터 상대의 추격을 잘 막아냈다. 마레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시대체로 영입된 그리핀이 8분 동안 7득점 5리바운드로 멀로에게 휴식 시간을 벌어줬고 아쿠어 최고의 선수인 타마요가 다시 한번 30점을 넘기며 맹활약했다. KT의 승리를 본다. 해먼즈가 이 경기에도 빠질 수 있지만 LG의 멀로와 그리핀은 코번처럼 집요하게 골밑을 파고들지 않기에 로메로와 하윤기 등으로 막아낼 수 있다. 양준석과 유기상 등이 기복 있는 경기를 하는 것과 달리 허운이 안정적인 공격 조립을 할 수 있고 박준영과 문정현 등이 타마요를 수비로 어렵게 할 KT가 연패를 피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삼성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신안에 패하며 5위로 내려앉았다. 부진했던 1쿼터를 지나 2쿼터 역전에 성공했는데 후반 접전 상황에서 연속 8점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팀의 에이스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강희슬이 20점을 몰아치며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에 성공했는데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다. 삼성생명은 하나은행을 잡고 2위인 우리은행의 반 경기차로 다가섰다. 신안에 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은행을 20점 차로 대파했다. 이에란이 리바운드 12개를 잡으며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키아나 스미스가 3점슛 4개를 포함해 18점으로 상대 수비 코트를 박살냈다. 하상윤 감독의 신뢰 속에 기회를 받는 조수아의 최근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었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KB는 강희슬이 슈터와 림 프로텍터 등 다양한 롤을 수행하며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나가타 모에의 존재감이 줄어들었고 빅맨 자원이 부진하다. 키아나 스미스와 이에란이 경기 내내 템포 푸시와 페인트존 공략을 할 수 있고 배혜윤이 골밑에서 활약할 삼성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AC 몬차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차는 19라운드까지 소화하며 반환점을 돈 세리에서 1승에 그치며 강등이 매우 유력해졌다. 프리미어 리그의 사생과 분데스리가의 보험 등과 더불어 다음 시즌 2부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전반기 경기력이 워낙 좋지 못했다. 또 이 경기에는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담브로시오가 결장하는 악재고 있기에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오렌티나는 연승이 끝난 이후 4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선두 경쟁을 이어나가던 상황이었는데 6위까지 떨어졌고 선두권과 격차가 제법 벌어졌다. 때문에 원정이지만 최하위 팀을 상대하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모이스킨 외에도 소틸과 콜파니, 이코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몬차가 홈에서 극단적인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면 피오렌티나도 쉽게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러나 리그 최하위 팀 입장에서 그런 운영을 할 수 없고 결국 공격 일변도로 나서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만드라고라와 벨트란 등이 중원에 나와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모이스킨이 침투로 해결할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휴식기 이전 다소 주춤했다. 라스팔마스와 셀타 등 중위권 팀들 상대로
이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로 인해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7위로 떨어졌다.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 최근의 부진을 털어내고 상위권 팀과 격차를 좁힐 결과를 내야 한다. 난적을 만나지만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에 웨아 사발과 쿠보, 오스카르 소니, 스리톱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비아레알은 라리가 픽사마 빌바오를 제외하면 전반기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빌바오와 레알 베티스에 연패하며 위기도 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레가네스를 완파하며 한숨을 돌렸다. 코파델레 일정을 소화한 홈팀과 달리 이른 탈락으로 인해 휴식일이 더 길었던 점은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는데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 없이 풀핏의 선수 기용이 가능하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득점과 함께 부진 탈출을 노리는 소시에다드가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원정팀을 두들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메사나와 파레오 등 수비 보호에 일가견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홈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알비올이 수비 라인을 리드할 비아레알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